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MBC 박살났다. 결국 민영화, 한동훈에서 윤석열까지 라는 소식입니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된 MBC의 비극. 많은 언론들이 부정확한 기사와 의도적 이슈몰이로 손가락질받고 있는 지금 MBC야말로 가장 정확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이다. 뉴스는 더 정확해져야 하고 시사 프로그램은 더 세심해져야 한다. 2021년 1월 4일 박성재 MBC 사장이 시무식을 대신해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한 말이다. 매우 좋은 말이었지만 많은 언론 중엔 부정확한 기사와 의도적 이슈몰이 혐의는 MBC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언론도 있지 않았을까. 1월 26일 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이철 전 VIK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자 조선일보는 여권의 검언 유착 몰아가기가 허물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다. 최강욱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씨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 또 이철이 MBC에 제보한 최경환 65억 신라젠 투자 의혹은 모두 허위라고 검찰은 판단했으며,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은 이 사건은 오히려 친여 방송과 여권 인사들이 합작해 검언 유착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몰아간 권언 유착이 본질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언 유착 아니라 권언 유착이 본질. 1월 29일 이동재는 최강욱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동재 측은 소장에서 최강욱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고위공직을 역임했던 자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며, 이전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 이후 사회적 비난 속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회사에서 해고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동재 측은 최강욱 대표는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전 기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의 말조차 없다며, 최강욱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이전 기자의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다고 했다. 또 이동재 측은 최강욱 대표는 해당 내용이 이전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도 그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다며, 최강욱 대표가 얼토당토하는 녹취록 내용을 스스로 지어냈는지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 것인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지 않는 합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동재는 구속 202일 만인 2021년 2월 3일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재판이 공전되는 상황에서 보석 결정을 4개월 미루며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야 허가한 것이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이동재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 허가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에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5월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이동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그의 후배 동료인 채널A 기자 백승우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동재는 최후 진술을 통해 평범한 30대 시민 기자였던 제가 이 자리에 선 지 10달이 돼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저와 제 가족은 다 무너졌다.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 견디는 게 쉽지 않다. 200일 넘게 좁은 방에서 강력범과 수감 생활을 했다. 진실을 캐내는 기자들의 보도를 보며 존경심 느끼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바로 이날 박성재 MBC 사장은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미디어 지형의 변화 속 공공성 가치의 재구성과 구현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를 했다. 그는 이 발표에서 백신, 방역, 한반도 평화 등을 두고 서로 갈등이 있는데 무비판적으로 똑같이 중계하는 게 공영방송의 역할인가라고 되물으며, 사회적 이슈의 시대정신과 관점을 적극적으로 담아보는 적극적 공영방송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싶다고 했다. 박성재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검찰개혁 집회와 광화문에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집회를 1대1로 보도하며 민심이 찢겨졌다. 이렇게 보도하는 게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역할인가, 이런 화두를 끊임없이 사원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치 판단 없는 기계적 중립보도가 공영방송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약간 맛이 간 사람들 운운하며 어느 한쪽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태도가 아니었을까. MBC 사장이나 기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라는 시각으로 보도하는 게 적극적 공영방송이라면 그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채널A 사건 무죄 판결의 의미. 7월 16일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등 전 현직 채널A 기자 2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강요미수죄가 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채널A 사건 무죄 판결, 정권의 조작 의혹 규명은 지금부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채널A 사건은 정권과 사기꾼, 정권방송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다. 검찰 수사팀의 한 검사장은 무혐의라고 9차례나 보고했지만 이성윤 검사장이 다 깔아뭉갰다.
한 검사장과 그를 무혐의라고 한 부장검사는 좌천당했는데 한 검사장을 폭행한 검사는 독직 폭행으로 기소됐는데도 승진했다. 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며 영장에도 없는 혐의를 만들어내 기자를 구속했다. 다른 판사는 채널A 기자의 보석 신청을 넉 달 가까이 뭉개다 구속 만료일 하루 전에야 풀어줬다. 모든 것이 상식밖이다. 정권이 뒤에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다. 의혹 전모를 밝혀내 조작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동재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면서 이제는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 X, 한상혁, 민원연 민주언론시민연합,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발인인 민원연은 사법처벌 피한 검언 유착 사건, 면죄로 착각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여 본인 주장을 증거로서 증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민원연은 권력과의 노골적인 검언 유착 프레임 만들기 협업 과정에서 고발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권 관련자들과 어떤 공모와 협력을 했는지 이제 밝혀야 한다면서 이제 와서 무죄 났으니 비긴 걸로 하자고 대충 넘어가자고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진중권도 공작 정치로 이동재 기자는 옥살이를 해야 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 폭행을 당하고 4차례나 좌천됐다며 사회적 흉기가 된 민원연은 스스로 해체할 때가 됐다고 했다. MBC는 오늘자 조선일보 지면이다. 검언 유착은 없었고 이른바 권언 유착이 드러났다며 전면에 걸쳐 뽑은 제목 맨 앞에 MBC를 적어놨다면서 MBC의 최초 보도는 한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지목된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C는 또 정작 검언 유착이란 표현이 확산된 계기는 첫 보도 당일 밤 한 정치인의 SNS, 여러 매체들이 이 정치인 발언을 인용하기 시작하며 후속 보도를 쏟아낸 것이라며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MBC가 검언 유착이란 이름표를 붙였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MBC의 첫 보도 기사에는 검언 유착이란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대신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날 밤 MBC 보도가 나온 직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언 유착, 저들의 행각 다 알고 있습니다. 못된 버르장머리에 뿌리를 뽑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MBC 뉴스데스크는 검언 유착 단어를 써가며 후속 보도를 이어갔으며 4월 2일에는 취재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검사장 목소리 진실은 검언 유착 취재 전말을 주제로 방송했다는 것이다. 한동훈은 MBC는 저에게 이동재 기자를 왜 비난하지 않느냐고도 했는데 이동재 기자는 수차례 저에게 사과했고 6개월간 수감 생활까지 했으나 사기꾼과 짜고 불법 몰카 취재를 한 MBC는 누구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검언 유착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발빼는 MBC는 자기들이 만든 검언 유착 프레임의 허구성이 드러난 지금 상황에서 저에게 사과할 생각이 생겼는지 묻겠다고 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은 MBC가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알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몇 개월 동안 MBC가 자신들의 채널과 다른 매체들을 통해 쏟아낸 수많은 말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일부 법조 기자들도 MBC 취재진이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공적 설명서를 근거로 MBC가 검언 유착을 예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할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 재판의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검사장 그렇게 떳떳하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한동훈은 입장문을 내고 채널A 사건 관련 며칠 전 사법부 무죄 판결이 나왔고 1년 전 수사심의위에서 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며 추미애 씨가 고른 수사팀이 저에 대해 9차례 무혐의 결재를 올리는 등 검언 유착 프레임은 허구라는 증거가 차고 넘칠 뿐이라고 했다. 한동훈은 이어 그런데도 1년 넘게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한 채 앵무새처럼 비밀번호 타령만 하고 있다며 추미애 씨와 정진웅 부장이 1년 전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언했는데 다 어디 가고 비밀번호 타령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비밀번호 제공은 수사팀만 알아야 할 내밀한 수사 상황인데 수사기관과 정치인이 합작해 1년 내내 떠들며 압박을 가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불법이라며 기소된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조차 대대적으로 감찰하는 이 정부 방침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은 1년 전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군유가 미복귀 의혹 수사와 관련해 휴대전화로 보좌진에게 아들군 관계자 연락처를 문자로 보낸 추미애 씨야말로 왜 휴대전화를 제출 안 했는지 묻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장관, 정경심 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제보자 X 지현진, 장인수 MBC 기자 등도 휴대전화를 제출 안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검찰 수사받을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 안 했다고 한다며 거기에 추미애 씨나 신동근 의원 같은 분들은 왜 아무 말 안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 최성혁은 우리 공영방송이 편향됐다는 전제하에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로 받아들인다며 이는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BBC와 NHK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인정된 이유는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간섭하지 않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호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사정을 누락한 채 우리 공영방송이 공정하지 않으니 민영화한다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며 민영화를 하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윤석열의 발언은 투박하긴 해도 독립과 공정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였음에도 그걸 무지와 편견으로 비난해도 좋은가? 나 역시 최성혁의 주장에 대해 되묻고 싶은 게 있다. 2021년 12월 14일의 시점에서 MBC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었는가? 그렇다고 답할 것 같다. MBC는 문 정권의 간섭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MBC 스스로 알아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야당이 그 편향성을 비판하면 그건 부당한 간섭인가? 야당이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민영화라는 대안을 제시하면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다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지, 민영화를 하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확보되느냐고 묻는 게 말이 되는가? 사실 MBC를 둘러싼 모든 논란과 갈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바로 이것이다.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공영방송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한보수와 진보 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진보 방송인의 친민주당, 반국민의힘 성향은 보수 방송인의 친국민의힘, 반민주당 성향에 비해 자발성과 적극성이 훨씬 더 강하다. 그런 성향이 편향성의 신념화를 통해 상부나 외부의 간섭과 압박이 없어도 스스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언론노조의 지지를 받으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중립적이거나 공정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